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엔비디아 실적 분석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공식 발표가 이제 정말 코앞인데요. 네, 정말 며칠 안 남았죠. 자료를 쭉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거의 폭발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기대감이 과연 현실적인지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시장은 이미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가볍게 뛰어넘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의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좋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낙관론을 넘어서요.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이런 확신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모두가 환호하는 이면에는 어떤 진짜 리스크가 숨어 있는지 그 속살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숫자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에 제시했던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540억 달러였는데 네, 540억 달러. 자료를 보니 월가의 공식적인 컨센서스는 벌써 55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위스퍼 넘버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위스퍼 넘버? 네, 비공식적으로는 550억 달러를 훌쩍 넘길 거라는 기대감이 팽가해서 만약 이 숫자를 못 넘기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기대치가 천정부지로 솟은 걸까요? 그 기대치의 방아쇠를 당긴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죠. 지난 8월 젠슨왕 CEO가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 제품 수요가 그야말로 비범하다, extraordinary 하다고 선언하면서 시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때 발언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블랙웰 GPU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HBM3 메모리. 이걸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SK 하이닉스가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회사의 실적이 먼저 공개되면서 엔비디아의 성적표를 미리 엿본 셈이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보고 8월에 젠슨 왕이 제시한 가이던스는 이미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3분기 매출이 550억을 넘냐 마냐가 아닙니다. 그건 거의 당연한 게 됐고요. AI 투자가 일시적인 광풍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확신을 줄 강력한 4분기 가이던스, 이걸 보여달라는 거죠. 그 숫자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느냐가 핵심 승부처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엄청난 기대치의 근거를 본격적으로 해부해보죠. 먼저 공급 측면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칩을 팔려면 만들어야 하니까요. 네, 그렇죠.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려면 TSMC의 파운드리,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이 두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회사들이 보낸 신호가 자료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네. TSMC의 10월 매출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분기 마감 직전에 전월 대비 11%나 급증했다는 데이터가 있죠. 11%나요? 네, 특히 AI 칩 생산의 가장 큰 병목으로 꼽히는 코오스 공정 캐파 대부분을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차지했다는 분석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잠깐만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짚고 넘어가자면 그 코어스라는 거게 결국 여러 칩을 하나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고도의 패키징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없으면 지금의 AI 가속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생산 라인을 확보하는 게 거의 전쟁과도 같은 거고요. 네, 그 전쟁에서 엔비디아가 승리했다는 신호가 바로 TSMC의 매출 데이터인 셈이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더 극적입니다.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3분기에 HBM3 판매 호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도 모자라서 아예 2026년 HBM 공급 물량까지 완판됐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2026년 물량까지요? 네, HBM은 GPU 바로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하는, 말하자면 AI 칩의 전용 고속도로 같은 부품인데 이게 2년치가 다 팔았다는 겁니다. TSMC와 SK 하이닉스 양쪽에서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전부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른 고객사 물량의 가능성은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일부 다른 고객사 물량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HBM3E와 최첨단 코어S 공정의 수요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에서 나온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데이터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물리적인 증거라는 점이에요. 칩을 찍어내고 핵심 메모리를 공급하는 두 파트너가 엔비디아의 분기 마감 시점에 맞춰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다는 건 엔비디아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칩을 남김없이 생산해서 시장에 팔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판매 수량 Q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거죠. 공급 쪽은 정말 탄탄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동전의 다른 면, 즉 수요는 어떤가요? 한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가장 큰 우려가 바로? 그 캐펙스 포즈.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큰 손들이 AI 투자를 줄일 거라는 걱정이었잖아요. 아무리 칩을 많이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끝이니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모든 우려는 지난 10월 말 빅테크 4사의 실적 발표와 함께 한순간에 아주 극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에요? 네, 자료에 각 기업 경영진의 발언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데 이건 거의 담합 수준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 자본 지출, 즉 캐펙스 성장률이 2025년보다 더 높아질 것,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했고요.
구글은 2020년 캐펙스가 상당폭 증가, significant increase 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저도 그 발언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존은 2026년에도 캐펙스가 증가할 것, will increase라고 했고, 메타는 한솔 더 떠서 2026년 캐펙스가 2025년보다 현저하게 클 것, notably larger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건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내년에 AI 인프라에 돈을 더 쏟아붓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사 4곳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 투자 가속화를 선언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수요 시그널이 있을까요? 없죠. 이건 엔비디아의 2020년 수주가 이미 가득 찼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엔비디아가 자신 있게 강력한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캐펙스 포지 우려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죠. 자,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이렇게 강력한 시그널이 확인됐다면 이제 시장의 눈은 그 다음 성장 동력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스텝이죠. 자료에서는 두 가지 핵심 기회 요인을 제시하고 있더군요. 첫 번째가 소버레인 AI, 즉 국가 주권 AI라는 개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존에는 AI 인프라 투자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해왔잖아요. 소버레인 AI는 그 구도를 바꾸는 새로운 거대 시장입니다. 새로운 시장이다. 네, 각국 정부나 국영 통신사들이 자국의 데이터가 해외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종속되는 것을 막고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국가 안보, 경제 발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자료에 나온 한국, 대만, 싱가포르 외에도 중동, 유럽 각국이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빅테크라는 단일 고객군에서 벗어나 전 세계 국가 단위로 고객이 다변화되는 거군요. 그리고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는 신제품, 블랙웰 아키텍처를 꼽았어요. 네,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주력 신제품이죠. 기존 H100 칩 대비 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됐는데요. 2배 이상이요? 네, 이게 단순히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더 높은 판매 가격, 즉 ASP를 정당화시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같은 수량을 팔아도 매출과 이익이 훨씬 더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기회 요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가 엔비디아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의 상실이죠. 맞습니다.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로 엔비디아의 중국 내 데이터 센터 칩 점유율이 95%에서 사실상 0%로 추락했고 자료에 따라서는 연간 최대 150억 달러의 매출 손실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구멍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젠슨 황 CEO가 소버레인 AI와 같은 새로운 수요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백을 얼마나 빠르고 또 완벽하게 메우고 있는지에 대해 어떤 자신감을 보여줄 것인가. 아, 그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는군요. 네, 투자자들은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중국 문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력한 경쟁자인 AMD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앞서 말한 HBM이나 CoreOS 같은 부품 공급 부족 문제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리스크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리스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각이요? 네, 먼저 경쟁 리스크, 즉 AMD의 부상을 보죠. 상식적으로는 경쟁사의 성장은 악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AI 칩 시장은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이 잃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관점은 정말 흥미롭네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AMD를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초과 수요를 흡수하는 수준에 그칠까요? 장기적으로는 분명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위협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극심한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아, 엔비디아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칩을 다 팔아도 여전히 칩을 구하지 못한 고객들이 줄을 서 있죠. AMD 최신 칩이 잘 팔린다는 건 엔비디아의 고객을 빼앗아 온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공급 한계 때문에 다 채워주지 못한 그 초과 수요, 스필오버 디맨드를 AMD가 흡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하. 즉, ARA 성공은 오히려 전체 AI 시장의 파이가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리스크가 오히려 시장의 성장성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공급 부족 문제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급이 부족하면 당장 매출이 제한되는 명백한 리스크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HBM 메모리나 CoreOS 공정의 공급 부족은 엔비디아 매출의 상한선을 긋는 분명한 리스크죠. 하지만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경쟁사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가격 결정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못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자 역할을 한다. 네,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공급 부족이 심해질수록 엔비디아 칩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고객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죠.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사실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자료에서 제 눈에 딱 걸린 숫자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죠?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D램 메모리 가격이 3분기에 전년 대비 무려 171%나 폭등했다는 데이터입니다. 아무리 엔비디아라도 이렇게 원가가 오르면 그 경이로운 이익률을 지켜내기 어렵지 않을까요? 거기서 바로 비용 상승의 역설이 나타납니다. 질문을 한번 바꿔보죠. 왜 메모리 가격이 171%나 폭등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엔비디아 GPU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때문입니다. 메모리 제조사 등이 수익성이 낮은 일반 D램 생산 라인을 줄이고 돈이 되는 HBM 생산에 올인하면서 전체 메모리 시장의 공급 부족을 야기한 겁니다. 아하, 결국 원인 제공자가 엔비디아 자신이라는 거군요. 자기 칩에 대한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라서 부품 가격까지 끌어올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는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HBM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고객에게 아주 쉽게 전가할 수 있는 막강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메모리 가격이 올랐으니 우리 칩 가격도 올려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고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따라서 메모리 가격 폭등은 이익률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현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회사가 가이던스로 제시한 73.5%라는 제조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청취자께서 가장 예리하게 지켜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결론은 beat and raise, 즉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그보다 더 높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beat and raise? 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는 3분기 매출 숫자 그 자체보다 4분기 가이던스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제시하는지가 주가 향방에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가이던스. 네, 청취자께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들으실 때 딱 두 가지 핵심 서사, 내러티브에 집중하시면 전체 그림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죠? 첫째, 사라진 중국의 빈자리를 소브레인 AI와 일반 엔터프라이즈 수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젠슨 왕의 구체적인 발언이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둘째,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HBM과 코어OS의 공급 병목 현상을 관리하고 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엔비디아의 강력한 해자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청취자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엔비디아는 공식 발표를 앞두고 정말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생각해볼 만한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하면 현재 AI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수요 부족이 아니라 생산 능력의 물리적 한계라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물리적 한계? 네, 이는 AI 혁명의 중심 질문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이제 질문은 우리가 AI를 얼마나 원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AI를 물리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된 것이죠. 아, 기술혁명의 가장 큰 제약이 인간의 상상력이나 자본이 아닌 제조역량 그 자체가 되었을 때 이것이 반도체 산업을 넘어 다른 모든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겁니다.